내란을 거치며 GDP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게 불과 작년입니다. 올해 1분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1위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대만을 제치고 전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694%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입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건 한국 포함 3나라뿐인데 2, 3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미국은 8위에 그쳤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역성장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민간 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우리 주식시장 규모도 반도체 상승 랠리에 힘입어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4조 6,621억 달러로 대만 좌치한지수 시총 4조 3,319억 달러를 제쳤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에 이어 6위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86% 급등하며 올 초까지만 해도 세계 10위 밖이었던 우리 증시 규모가 단숨에 뛰어오른 겁니다. 증권가의 전망대로 코스피가 1만 피까지 간다면 우리 증시는 세계 톱5에 오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 미국과 유럽 등의 큰 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늘릴 걸로 전망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22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6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취재를 열심히 해오신 부대변인님께서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 지난 분기잖아요. 분기 대비 1.7이라면은 사실 단순 계산만 해도 곱하기 4 해보세요. 연 7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한 나라에서 2, 3%도 굉장히 잘한 건데 연 7% 정도 가까운 성장률을 준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가 못했냐? 다른 나라 다 잘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다. 물론 사실은 대만은 나라로 아직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대만이 저희보다 좀 높습니다. 대만이 제일 높긴 한데 대만은 사실 공식적으로 OECD에서 안타깝게도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좋아요. 내용이 왜 좋으냐면 일단 수출이 너무 잘 되었죠. 수출이 5.1%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건설과 설비 투자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건설과 설비 투자를 따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는 공장을 늘린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건설은 그만큼 새롭게 공장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건설과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건설이 2.8, 설비가 4.8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잘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민간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1.8인가요? 이렇게 좀 잘 방어했는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고위 경제 관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는 물가. 예, 물가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환율인 거 맞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제가 통화한 고위 경제 관료 말로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예측을 해서 물가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수출이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됐냐? 알다시피 AI,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단기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경제 관료에 말하면 최소 3년, 4년 이 호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이제 AI가 피지컬 AI, 무슨 AI로 굉장히 분야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수요가 너무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내 호황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것도 살짝 물어봤는데 오. 내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8,000원? 이랬더니 이 친구 말이 네? 아니다. 저 이거 관심 더 많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왜? 올라갑니까? 3, 4년의 장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일단 올라오고 이걸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적인 이 기업의 밸류업을 잘해놨다. 대미 협상이나 대일 협상,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잘해놨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다 제거했다. 그래서 저랑 통화한 이 친구가 그럼 민주당 성향이냐? 꼭 그렇지 않아. 관료적인, 그렇죠. 예. 관료로만 지금 뭐 20, 30년 했던 친구고, 뭐 미국 유학파 출신이고, 뭐 우리가 싫어하는 S대 출신이고 해서 전혀 뭐 우리 당이 유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고, 놀랐다. 내일 주식에 더 넣어야겠다. 더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잘했죠. 거네. 예,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해서 감동입니다. 제가 코가 아주 찡긋한 느낌도 받았어요. 예. 이거 즐겨도 되는 거죠. 우리 오늘 1위 한 거. 자, 단순하게 이제 일시적인 또는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금 경기 상향 또는 이제 경기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2년, 3년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전망에 이 일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더 크게 보면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 문제. 오늘 2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이제 단기간에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자본시장을 따라간다 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 다른 나라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모델이 선진 자본시장의 일종의 모범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나라도 따라오게 해야 한다라는 이 이면이 무엇이냐. 저는 구군백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뭐 역사적으로 또는 교과서적으로 뭔가를 지금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대전환, 대도약의 이런 모든 상황은 전 세계 표준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표준,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도 대한민국의 표준,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정착된 나라가 경제성장도 가장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라는 것은 힘으로써 제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델이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으로 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단기 과제는 단기 과제대로,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과제대로 한국의 근본적인 국가 구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그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니셔티브, 대한민국 이니셔티브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국무회의 그 발언을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플레이 해주세요.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로. 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쳤다. 제낀 거는, 이렇게 해버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 쓰는 거.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많이 제껴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네.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느끼는 생각은 대통령과 구윤철 저는 뭐 부총리가 대구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여기 우리 서초 근처 광화문 살롱에 카페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성향. 그래서 이제 기성의 기재부 관료로서는 좀 동캐터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좀 많이 나가니까 이게 막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혁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껴보잖아요. 제껴보잖아요. 제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장면의 대통령 대화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대통령이 흐뭇하기도 한데 뭐 경상도 사투리로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 운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느냐라는 것, 그렇지는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 저기 방송에서 안 놓은 얘기 하나 해도 오늘 뭐요? 대기업 간부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AI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AI 생산 총액은 중국이 우리보다 비율적으로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AI 활용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AI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튜버 지금 이용 시간이 전 세계 그쵸. 따라올 수 없는 그냥 넘버원이에요. 지금 AI가 그렇다는 거예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이 AI가 필요하다, 선대적인 투자를 하자, 금융이 뭐 필요하다, 뭐 학교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거 AI 써야 된다고 다 나서가지고 AI, 챗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요새 클로드 많이 씁니다. 와, 근데 이것은요.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다음 네이버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다음 네이버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해서 포탈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는 포탈이고요. 개별 AI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패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AI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제 앱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포탈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좀 더 지나고 나면 AI가 앱 AI 시대에처럼 열리다. 이건 이제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술 개발. 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첫째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가 이걸 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좋은 거는 대한민국이 다 하고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약간 그래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면에서 양궁 뭐 영원히 우리 1등이잖아요. 양궁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AI가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편리성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AI를 주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가 인프라를 깔았을 때 좋다. KT가 인프라를 깔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위에 제일 많이 썼죠. 그럼요. 구글 들어와서 유튜브 할 때 전 세계 가장 많이 썼죠.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AI 활용할 정도로 AI에 프렌들리, 친숙한 이 상황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국가 경제 산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예상하는 이야기 오늘 제가 대기업 간부하고 했습니다. 예, 아유, 좋은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를 오늘 네. 고위 경제 관료하고 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지금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야? 왜 걸려? 지금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이 친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저도 그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이 AI는 필수적으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가 이 엄청난 AI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할 때가 된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수요를 다 충당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용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새만금 활용 문제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문제도 언젠가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죠. 원전에 대한 문제. 네, 네. 아무튼 뭐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K 이니셔티브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재권님, 안범심님, 현역 할미님, 이강희님, 나이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강희님, 윤무식님과 고도리님 빨리 들어오시고요. 윤주혜님, 그리고 디디디님은 여수에서 보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국무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요. 예?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제가 방송 한 2주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 대통령이 오늘 깜짝 놀라서 물론 대통령이 보고하신 것 하고 같은데? 있는 건데 아, 대표님 보고하셨다고요? 국민연금이 네. 고갈되는데 네. 이거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주가가 올랐다고 우리가 박수 칠 게 아니다. 오. 우리 내 재산, 내가 국민연금을 이제 저도 7, 8년 뒤에 받을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국부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250조 정도 올 1, 4분기에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오늘 대통령이 발언하길래 속으로는 야 내가 힌트를 얻고 아, 미리 발언을 잘했구나 이 스픽스 생각이 보고 들었고 계시네. 대통령이 이때 이런 이야기 해요. 자, 국민연금 고갈 문제 이제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 자산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냈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석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멋있다. 일시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 이런 세계 시장을 선도해서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이 말을 멋있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툭 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로 본심이고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드는 건 기본이고 이 모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오히려 또 인류평화 이러면 갑자기 종교 지도자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